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다뤄볼 거냐면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룰 거예요. 자, 풀링은 뭐냐면 일단 제가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고요.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고 풀링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하나 다시 만들게요. X라고 하는 배열을 다시 A range라고 하고요. range라고 하고 1부터 2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1부터 20까지죠. 1부터 20까지 숫자들로 만들고요. 이거를 리쉐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행이 5개, 컬럼이 4개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X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입니다. 자,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두 가지의 풀링이 있어요.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를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필터를 가로 세로 2칸짜리 필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 세로 2칸짜리 필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필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필터를 만들어서 이 필터를 원본 배열 X를 따라서 요렇게도 이동을 시키고 요렇게도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면 원본 배열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일종의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쪽이 보이는 유리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이 유리창 안에서 보여지는 배열의 값들들 중에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만 찾는다? 최대값만 찾는다예요. 합성곱은 여기 있는 것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건데,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리창에서 보여지는 원소들 중에서 맥스 풀링인 경우 최대값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움직이기 전에 첫 번째로 찾은 값은 뭘까요? 6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리창을 이제 옮깁니다. 유리창을 옮기시는데 풀링에서는 보통 이 유리창의 크기를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어디가 있겠어요? 3, 4, 7, 8에 가 있겠죠. 3, 4, 7, 8에서 최대값은 8이겠죠. 자, 그럼 옆으로 더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죠? 9, 10, 13, 14가 있죠. 여기서 최대값은 14. 그 다음에 옆으로 유리창을 밀어요. 옆으로 유리창을 밀면 가지고 있는 숫자는 11, 12, 15, 16 이렇게 있죠. 거기서 최대값은 16. 16. 자, 이제 여기까지도 끝났죠. 다시 그 원래 앞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이제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지금 여기는 한 줄이 더 있기는 있어요. 원본 배열에 한 줄이 더 있기는 있지만 내, 유리창을 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2칸이 있어야 내려갈 수가 있는데 한 줄밖에 없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스 풀링에서의 결과는 이게 맥스 풀링의 결과예요. 이렇게 2 곱하기 2 모양으로만 나오는 게 맥스 풀링의 결과입니다. 자, 케라스에서 만들어진 그 함수를 가지고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맥스 풀링 개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풀링의 두 번째는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버리지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어, 유리창을 이렇게 움직이겠다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몇 개가 보여요? 숫자가 4개가 보이겠죠? 얘네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6이고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27, 14 나누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숫자 하나 나오겠죠.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유리창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리창이 여기 있었다가 그 다음에 유리창을 그 옆으로 밀었다가 유리창을 밑으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옆으로 밀었다가 근데 이제 밑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배열의 값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두 칸이 있어야 내려갈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은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평균,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평균,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평균,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평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그 에버리지 풀링의 개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그 일단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텐서플로우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모양이 그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4차원 배열 형식으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엑셀을 이 코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캐라스 우리 나중에 신경망을 만들게 되면 이런 작업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X점 리쉐입 하시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5, 4, 1 이렇게 만들 거예요. 4차원 배열. 4차원 배열. 4차원 배열.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똑같아요. 5 곱하기 4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앞쪽에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뒤쪽에도 차원을 하나 더 만들어줬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맥스 풀링 뭐 우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케라스에는 레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맥스 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풀링 2D. 맥스 풀링 2D. 자, 여기 풀 사이즈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2개짜리 그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2개짜리씩. 이게 맥스 풀링 2D고요. 그 다음에 X 풀이라고 할게요. X 풀이라고 해보시면 여기 맥스 풀링에서 위에서 만든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X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쉐입만 볼게요. 프린트 X 풀 점 쉐입만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안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 곱하기 2로 바뀌었죠. 2 곱하기 2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제가 리쉐입을 다시 하고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x 풀 점 reshape 그리고 2차원 배열 2 곱하기 2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보시면 아, 아, 얘가 넘파이 배열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함수를 하나를 더 넣으시고
nump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쉐입을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numpy라고 한 번 더 호출을 하시고요. 한 번 더 호출을 하시고 리쉐입을 해주시면 6, 8, 14, 16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의 최대값, 세 번째 여기에서의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여기서의 최대값.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 numpy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케라스의 max풀 2D라고 하는 함수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게 numpy 배열이 아니에요. 프린트 하나만 더 해보시면 type 그리고 x 풀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만 더 타입까지 출력을 해보시면요. 타입이 텐서플로우 모듈이 가지고 있는 텐서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텐서. numpy 배열이 아니고요. 텐서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거 텐서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numpy 배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numpy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호출한 거는 텐서를 뭘로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한 거예요. 텐서를 numpy 배열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쉐입을 한 거예요. 리쉐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케라스가 백엔드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텐서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텐서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넘파이 배열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넘파이 배열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맥스 플링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맥스 플링. 맥스 플링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필터에서 필터링된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이렇게 최대값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풀링 방식을 맥스 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링을 하게 되면요 항상 배열은 원본 배열보다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에버리지 풀린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평균 풀린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에버리지 풀린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필터링된 값들의 평균, 평균을 선택하는 풀린 방식이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그러니까 필터 안에 숫자가 4개가 있으면 그 숫자 4개의 평균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에버리지 풀링.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거는 저희가 조금 다시 X는
x가 여기 리쉐입이 이미 돼버렸죠? x가 리쉐입이 이미 돼버렸죠? 4차원으로 이미 리쉐입이 됐죠?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차원별로 이미 그 리쉐입이 되어져 있어요. 리쉐입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타입을 좀 변경할게요. as 타입, as 타입,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numpy.float 32비트 아니면 64비트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그 텐서플로우는 암,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4개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 다음에 얘를 4로 나눠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숫자 나누면 소수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겠죠. 소수점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어 파이썬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정수이더라도 그죠? 전부 정수이더라도 나누기를 한 거는 뭘로 변환을 해요? 플러스로 변환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로 변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소수점 잘려버리겠죠. 소수점 잘려버리고 뭐만 나와요? 목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숫자 2개만 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있어요. 이거를 2로 나눠요.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는 3 나누기 2니까 1.5예요. 근데 타입 변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3 나누기 2, 목만 계산하면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수 타입을 실수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1.5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평균값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로만 생각을 하면 정수의 목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파이썬은 나누기를 할 때 정수는 전부 다 플롯으로 변환한 다음에 나눗셈을 해줘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먼저 한 거예요.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AVG 풀이라고 할까요? 아니,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할게요. 헤라스, 그 다음에 레이어스, 에버리지, 풀링 2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이걸 하시고, 다시 x풀이라고 하는 변수를 에버리지, 풀링,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타입하고 쉐입을 같이 볼게요. 프린트. 이번에는 타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보고요. 그 다음에 쉐입을 볼게요. x풀 쉐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풀 사이즈. 얘는 에버리지 풀링은 풀 사이즈를 반드시 주셔야 되는군요.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서, 그러면 여기서는 풀 사이즈를 2 곱하기 2로 줄게요. 맥스플링하고 좀 다르군요. 맥스플링은 풀 사이즈가 기본값이 있었어요. 이렇게. 맥스플링은 문서를 보시면 풀 사이즈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었고, 에버리지 풀링은 풀 사이즈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요. 에버리지 풀링을 한 그 결과는 여기서도 텐서라고 나와 있고요. 텐서의 모양은 1, 2, 2, 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x 풀이라고 하는 변수를 x 풀 일단은 numPy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다시 reshape을 2 곱하기 2로 여기가 2 곱하기 2잖아요. 그죠? 네, 2 곱하기 2로 변환한 다음에 x 풀의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 3.5, 5.5, 11.5, 13.5가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계산해 보면 3.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해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만든 배열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필터를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렇게 씌웠으니까 요 네 개의 숫자의 평균이죠. 이 네 개 숫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6을 뭘로 나눴다? 이걸 4로 나눴다. 이걸 4로 나누면 값은 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3, 4, 7, 8이 되겠죠. 3, 4, 7, 8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그게 5.5.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5, 6, 7, 8 다음에는 9, 10, 11, 12, 13, 14가 있겠죠. 그러면 요 네 개의 숫자의 평균 계산해 보세요. 요 네 개 숫자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그게 아마 11.5일 겁니다. 그리고 15, 16까지 여기 있는 숫자 4개를 평균을 내보시면 그게 아마 13.5일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게 그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에버리지 풀링. 네, 풀링 이해되세요? 풀링은 합성곱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풀링은 필터를 이동시키면서 그 필터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느냐, 평균값을 선택하느냐, 딱 그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합성곱은 연산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그 필터를 원본 배열 위쪽을 이동시켜 가면서 그 필터에서 보이는 원소들만 취합을 해서 최대값을 선택하거나 혹은 평균값만 선택을 하는 게 그게 풀링이에요. 그래서 풀링 방식에는 맥스 풀링과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 네, 이렇게 해서 풀링에 대한 얘기,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을 2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